지난해 12월 발생한 석유화학공단 대규모 정전 사고는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절연 부품은 중고 부품으로 확인됐고 시공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울산공단에서는 한 달에 3건꼴로 크고 작은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전관리 부주의로 공장장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경주로 수련회를 떠난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수련시설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수련시설 직원 관리는 물론 늑장 신고 등 사후 대처에도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울주군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남구 일대 고급 승용차만 골라 턴 범인은 문만 열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하루 20대씩 200여 대를 밥 먹듯 털었습니다. 전원 공급 중단 사고가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중구에 이어 북구에 알뜰주유소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알뜰주유소 확대와 제5정유사 등장이 기름값 인하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울주군이 지역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자급자족과 혈통 한우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울산 석유화학공단 정전 사고는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괜찮겠지 하는 대충조이가 300억 원대의 정전 피해를 낸 셈입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화학공단 주변 하늘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생산 공정에 있던 재료들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연기와 불기둥이 굴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발생한 정전 사고로 산업단지 입주업체 400여 곳이 332억 원의 직접 피해를 입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불러온 이 사고의 원인은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설치하는 과정 중과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에 열화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세한 수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정부 합동 정전 원인 조사단은 먼저 용연 변전소 가스 절연 개폐기 증설 과정에서 스위치 절연 부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내전압 시험과 부분 방전 시험도 하지 않아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문제가 된 절연 제품은 지난 1999년부터 2차례 걸쳐 사용한 재활용품이지만 부품 재활용에 대한 근거가 없어 그대로 다시 사용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절연 부품 재사용 금지와 증설 절차상 매뉴얼 제정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울산시는 전력 공급망 이중화를 위해 2015년까지 용연 이변조소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정전 사고 원인이 나온 만큼 피해 보상을 놓고 한전과 피해 기업 간의 줄다리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단 화재와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장장들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석유화학공단의 노후화도 문제지만 안전관리 부주의가 더 큰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삼양사 설탕공장 폭발 사고 현장은 건물 파편과 설탕으로 뒤엉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2달 뒤에는 현대 EP에서 또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올해는 지난 6일 태광산업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10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는 188건으로 한 달에 3건가량. 공단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공장장들은 노후화된 시설 탓도 있지만 열의 8분 안전관리 부주의 등 인재라며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최일선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불안전한 행동이나 또 불안전의 수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작업전 관리. 저희 사업장에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지만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현장 작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인화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은 100곳이 넘고 2억 톤이 넘는 가스 저장 탱크도 1,700개나 됩니다. 적어도 이 안전 문제만큼은 우리 시와 유관기관, 기업체 여러분들 간에 아주 이기적인 협조 체제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대형 사고도 몇 차례 경고성 징후가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이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지난 23일 UBC가 보도한 고급 차량 금품털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문을 깨도 문만 열지 않으면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는데요. 고급차와 수입차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 차량은 무려 200대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절도용의자 29살 오모 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CCTV 화면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주차된 차량에 다가가 재빨리 돈을 훔쳐 나옵니다. 오 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공구인데요. 이 작은 공구 하나로 창문 틀을 벌려 유리창을 깬 뒤 차 안에 있던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문만 열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오 씨는 장갑을 끼고 1분 만에 차를 털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는 남구 지역 아파트 7곳에 30여 대. 하지만 오 씨는 200대가량을 털었다고 말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할 때는 한 20대 정도. 그 지금까지 한 몇 대 정도 준 것으로 기준해요? 한 200대 정도. 피해자들은 잃어버린 돈의 몇 배나 되는 차량 수리비에 어이가 없습니다. 유리 하나에서 67만 7천원 정도 교환비하고 또 들어갑니다. 차량 털이로 구속됐다. 출소한 지 반년 만에 또다시 차량을 턴 오 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담배를 샀다가 덜미를 붙잡혀 또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경주의 한 유스 호스텔에서 수련 활동을 하던 초등학생들이 수련시설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교를 믿고 학생들을 보낸 학부모들은 관리 부실과 사후 대처 미흡에 2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4, 5, 6학년생들이 수련 활동을 했던 경주의 유스 호스텔입니다. 지난 24일 새벽 1시쯤 여학생 숙소에서 여학생 2명은 누군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인솔교사들은 바로 숙소에 있었지만 사후 대처는 미숙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교관들은 자체 조사를 한다며 1시간 뒤에 교사들에게 알렸고 교사들도 2차 조사를 이유로 2시간 반이 지난 새벽 3시 반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신고도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들과 전달되지는 않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자체 조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한 1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세대에 늦게 알려졌죠.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유스 호스텔과 계약을 맺고 수련 활동 교육을 맡은 이벤트 회사 대표 40살 박모 씨. 소속 사회교관 10여 명은 범죄 경력 조회를 거쳤지만 범죄 전과가 있는 박 씨는 대표라는 이유로 조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에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교육하고 있는 그 사람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런 이유죠. 숙박시설인 유스 호스텔에서 이벤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수련 활동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지난달 울산에서 처음으로 중구에 알뜰 주유소가 생긴 데 이어서 북구에도 알뜰 주유소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름값 인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구 연암동에 문을 연 알뜰 주유소. 궂은 날씨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달 전 중구에 알뜰 주유소가 생긴 뒤 울산에선 2번째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유리를 판매하기 위해서 또 한국석유공사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울산 지역 평균 휘발유값은 2,045원, 1,9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주유소는 단 3곳으로 이 중 2곳이 알뜰 주유소입니다. 정부는 정유업계의 경쟁을 유발해 기름값을 낮추고자 제5정유사 설립과 함께 알뜰 주유소를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남구와 울주군에도 한 곳씩 문을 열 예정. 운전자들의 반응은 일단 호의적입니다. 셀프 주유소가 처음 생겼을 때 많은 주유소하고 가격 경쟁력이 참
셀프 주유소가 좋았어요. 이런 알뜰 주유소도 가격 경쟁력이 좋다면은 홍보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생기면. 알뜰 주유소들의 등장이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기름값을 잡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주군과 축산 농민들이 조사료 자급자족과 혈통 한우 공급을 통해서 FTA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육 중인 700에서 800kg짜리 한우 대부분이 1등급 판정을 받고 있는 한 축산 농가입니다. 한우에 부착된 바코드를 통해 소의 출생과 사육, 소비까지 전 과정을 일괄 관리하는 이력 추적제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혈통을 알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신뢰로 이어져 울주 한우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원동력입니다. 이처럼 우수한 품종의 한우가 사육되고 있는 것은 울주군 지역 대부분의 축산 농가들이 혈통 한우 공급 사업에 적극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혈통 한우의 안정적인 공급과 판매를 위해 울주군과 축산농민, 불고기 특구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고품질의 한우 생산만이 FTA에 대처할 수 있다는데 공감한 것입니다. 생산비의 70%를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울주군이 추진하는 조사료 자급자족 정책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혈통 한우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수입 소비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고 또 조사료 100% 목표 달성을 함으로 인해서 한우 농가들이 경쟁력을 키우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계 언양 불고기 특구지임에서 육질을 올리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그 의미를 지금 이제 주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개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상생의 축산 정책은 FTA 극복의 선진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전원 공급 중단 사고로 원전 안전 문제를 일으킨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한수원은 이달 말까지 고리 1호기의 비상 디젤 발전기 설비를 개선한 뒤 성능 시험을 거쳐 오는 6월 4일부터 11일까지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 점검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리원전 1발전소 간부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10년 납품업체로부터 유사 관리 부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리원전 2발전소 부장급 팀장 B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원전 납품 비리로 로비스트 1명과 직원 4명을 사법 처리했으며 계속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47살 박배수 씨가 은행 대출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남은행에 대출 압력을 행사해달라며 박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울산 지역 사업가 권모 씨를 어제 체포한 데 이어서 공범인 강모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권 씨와 강 씨가 경남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와 이 의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지검은 환경 기준치를 최대 70배 이상 초과한 배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업체 대표 최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간부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 기준치를 최대 70.2배나 초과한 배수 3만여 톤을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울산시로부터 6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주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김모 군이 동급생 19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주경찰서는 가해 학생으로 고발된 18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고 이 가운데 직접 폭행을 한 학생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남구 삼산동의 한 노래방에서 52살 최모 씨 등 4명이 술이 취해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이 공포탄을 쏘며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 일행이 술이 취해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려 공포탄 한 발을 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씨 일행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 가운데 고금리 일수 대출업자들이 줄줄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연이율 225%가 넘는 고금리로 5천여만 원을 빌려준 31살 최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도 1,200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169%의 이자를 받아 챙긴 30살 이모 씨 등 5명과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2천여만 원을 빌려준 41살 이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고래날 기념식이 오늘 장생포 고래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고래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고천지를 시작으로 선언문 낭독과 고래문화 예술상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2008년 장생포가 고래문화 특구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4월 25일을 고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UBC 시청자위원회 4월 정례회가 오늘 UBC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UBC의 4.12 총선 후보 토론회가 후보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개표 방송도 현장감을 살려서 타사를 압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찬반 여부를 떠나 원전의 안전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지역 여론을 선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중구의 재정 규모 확대 등 성과를 평가하고 구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복지 시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주군의회는 오늘 이순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역시 구군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울주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에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울주군은 오늘 희망복지지원단 현판식을 갖고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행정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산업으로 추진되는 희망복지지원단은 사회복지 인력을 충원해서 민간과 공공의 복지 자원을 연계한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오늘 5개 구군 교육청 담당자들과 함께 교육기부와 토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교육재정 지원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출산 육아용품 마련을 위한 미래둥이 나눔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카시트와 장난감, 의류 등 3천여 점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수익금은 저소득 다자녀 가정을 위해 쓰여집니다. 연극협회 울산지회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5개 극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울산연극제 대상작으로 극단 무예 엑스트라 하우스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명수 씨의 연출로 소문난 수전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엑스트라 하우스가 울산을 대표해 전국 연극제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경희 캐스터, 이번 비 언제 그칠까요? 네, 이번 비는 오늘을 꼬박 채울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도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더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정 이후로 비는 그치겠지만 도로가 아주 미끄럽고 시정도 나쁘기 때문에 꼭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다시 화창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내일도 포근함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서 오전부터는 차차 맑아지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서울은 8도, 대구는 11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과 대구 20도로 동해안 지방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영남 지방 내일 무척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아침 최저 11도에서 13도, 낮 최고 20도 안팎으로 한낮에는 오늘보다 조금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우리 지역 모든 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내일도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가끔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활동하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레이더까지 갖추고 등장한 K9. To the greatest, K9. 30만 원짜리 전집이 왜? 발간 한 달 만에